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상당히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최고위 후반부 끝날 때쯤 발언을 자청해서 이화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번 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금 지난 7일 이화영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한 사흘 정도 침묵을 했습니다. 평소 이재명 같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검찰과 사법부를 공격할 법도 했는데 사흘 정도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완전히 사법부 언론계까지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1심 판결을 낸 이 판사 재판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가 하면 이를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표현을 두고 지금 이재명은 이 여권으로부터 집중 맹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으로 평정심을 잃은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양문석, 최민희, 노종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재명의 호위무사 같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양문석 의원은 언론계를 향해서 아주 격한 표현을 쓰며 발작 증세라는 말도 썼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국회의원이 언론계 기자들을 향해서 발작 증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힘듭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재명을 향해서 발작 증세라고 쓰면 논란이 됩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방금 전 최고위원회가 끝날 때쯤 발언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이 바보거나 정신이 어떻거나 이렇게 반문하면서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말을 꼼꼼히 읽다 보면 범죄를 혹시 자백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만큼 조금 평정심을 잃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정그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방금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으며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런 국제제재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1심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뇌물죄도 좀 포함돼서. 그런데 이걸 지금 이재명은 부인하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알면서 했으니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때려 맞은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이 이걸 지시했다면 이재명도 징역 한 10년 가는 겁니까?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에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범죄라는 것을.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이렇게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걸 지시했다면 이재명도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을 겁니다. 본인도 이게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알았다 몰랐다가 실제 증거가 채택돼 법원이 판결을 내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게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다는 이화영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냐는 의혹일 뿐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자기는 모른다, 이화영이 단독으로 했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 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약속을 바꿔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다.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안 기다려줍니다. 판결문에서 판사가 합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순리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본인도 상당히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서 뺨 맞고 언론계에 눈을 흘기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선거 문제를 빠져나가기 어렵다 판단한 것 같아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어제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호위무사 같은 그런 의원들이 막말 가까운 말을 퍼붓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SNS에 이 발작 정세를 일으킨다고 썼습니다.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언론의 품격을 높여줬다며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